특히 이 영화를 리뷰하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상영관이 얼마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전 스릴러 영화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 마지막 권 출판을 앞두고 있대요. 동시 출판을 하기 위해서 9개국에서 번역가들을 고용합니다. 결말이 유출되면 망하잖아요. 편집장이 지하 벙커에다가 번역가들을 격리시켜놓고 거기서 일을 하라고 수능 출제할 때처럼.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의 첫 10페이지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100페이지를 그냥 뿌려버리겠다 이런 식의 메일이 정황상 뭔가 이 번역가들 사이에 해커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편집장이 점점 미쳐가면서 번역가들을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나는 뭔가 이런 순조롭게 망해가는 현장을 그린 영화인데 시놉시스 딱 들으면 뭔가 그냥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추리나 범죄 영화는 기본적으로 초반부터 바닥에 대놓고 커다란 물음표를 탁 던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몰입되기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프랑스 영화거든요. 근데 같은 장르라도 나라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심파라는 요소로 갈무리를 하는 거를 좀 애용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미국은 화려하고 광활하고 덩치 이빨 크게 막 이렇게 압도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이제 유럽 영화들은 제가 봤던 거는 대체적으로 그에 비해서 좀 스타일리시함에 초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만의 뭔가 분위기가 있고 굉장히 그보다는 좀 정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 같아요. 진행 방식. 갈등이 크다고 해도 그걸 엄청 막 부황부황하게 띄운다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정말 있을 법한 느낌으로 그거를 묘사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보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할리우드 스릴러에 비해서 이번 영화는 굉장히 좀 담백한 맛이 있어서 그건 재밌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영화는 기존 장르물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의도적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범인이 누구냐에 두지 않도록 되게 뭔가 분산시키도록 그걸 구성한 느낌이에요. 보통 추리 영화는 예를 들어서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에 뭐 탐정이 나타나가지고 과거를 이렇게 뒤쫓는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 시점과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대가 일치해가지고 중간중간 이제 어떤 동기를 보여주는 걸로 과거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이 작품의 시점이 뭐냐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 전지전 작가 시점이지 그러면 누군가는 아니다 이거는 중심 인물의 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덕후 대화를 하는 씬이 있는데 속으로 이 영화도 모르겠다. 결말쯤에 가면 한번 쫙 정리가 돼요. 표적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취급을 해야 되고 뭐 동기가 뭐고 전개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트릭은 뭔지 이런 게 한번 쫙 나오긴 하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했어요. 왜 그렇게 한 거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면은 나름 이제 반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 적용했던 킥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좀 설득력이 부족하달까? 약간 좀 부황부황하달까?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좀 기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이것이 프랑스 스타일인가? 라는 느낌으로 약간 좀 그렇게 시퀀스로 변주를 준 것도 어찌 보면 그 큰 그림을 위한 장치였을 텐데 짭조름하고 자극적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약간 최대한 단정하게 막 오버 안 하고 간 선택지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 번역가 캐릭터라는 게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인상이 있어요. 작가도 아니고 왜 하필 번역가일까? 솔직히 이 작품에서 그 번역이라는 작업의 매력이 막 잘 담기지는 않았던 것 같던 것이 제가 기대했던 게 이런 거예요. 뭔가 이제 같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어에 따라서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뉘앙스나 뭐 표현의 섬세함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게 휙휙 변하잖아요. 오리지널 언어에 능통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번역이 잘 된 건지 뭔지 캐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그런 오묘한 포인트를 트릭에 녹아내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 그냥 설레발이 좀 있었는데 아니면 뭐 갈등의 지점이 된다거나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번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건을 구성하기 위한 허울이에요. 허울? 뭔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발매 전에 완성본으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다는 그 전제. 전 세계 동시 발매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작업을 해내야 되는? 근데 또 스포일러가 되면은 범인 찾기 힘드니까 그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무식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 설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땐 번역이 들어간 건가? 그 이유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지금 작품이 선택한 트릭이나 배경도 볼만은 했지만
아무래도 타이틀이 일단 9명의 번역가인데 그렇다면 번역가로서의 캐릭터의 어빌리티를 좀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아예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게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씬이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류의 씬들이 더 많다면 더 재밌고 더 가슴이 설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번역이라는 아이템을 그런 장치로서 활용을 하기보다는 어떤 직업적 고찰? 존중감? 이런 걸 담으려고는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번역도 창작의 영역이 아닙니까? 마블 그 번역하신 분 논란도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고. 번역가의 주관과 선택과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 작품에서 누군가는 그 번역이라는 영역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에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번역, 즉 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 이상으로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절망하기도 하는데 왜 절망한다고 하자마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뭐 제가 기대했던 방식으로서 번역이 활용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그 직업에 대한 고찰과 고민을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서 그나마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문학이라는 거에 진심인 사람들이 문학을 단지 어떤 장사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려는 자본주의의 노예를 혼쭐 내려는 범죄 스릴러.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거리감 두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지점이었고요. 우리가 알던 추리를 하기에는 좀 시퀀스가 약간 특이했다. 그리고 그냥 그거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번역 작업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저처럼 좀 다른 식으로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 영화 특유의 건조하면서도 담백한 성격도 그대로 묻어나고 개인적으로 알렉스 로우더 씨가 프랑스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래버려가지고 그 매력 보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추천이긴 한데 이걸 보실 수 있는지는 몇 번을 말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었다. 볼 수 있다면 꼭 한번 봐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